절대전략입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변동성이 완화된 시장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뭔가 FOMC 금리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변동성이 완화된 시장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사실 이게 장중 변동성으로 보면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전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은 전일과 오늘 이런 이 하루하루가 지났을 때의 그런 변동성이 좀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FOMC 사실은 무서웠죠. FOMC에서 또 파월이 마지막에 수문매가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대왕매였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워딩을 강하게 하면서 향후 금리 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상당히 무섭게 받아들였는데, 자, 다행스러웠던 점은 첫 번째가 아니었죠. 이게 지난 FOMC에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스닥 3% 넘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도 변동성 상당히 완화됐고요. 환율도 한 6원 40전, 사실 장중에 10원 이상 올랐었다가 좀 떨어졌는데 환율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선방한 모습이 있고 외국인도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하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오늘 장중에 대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전일과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지났을 때로 따졌을 때의 변동성은 상당히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안정 기조를 보여주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12월 75bp, 11월 75bp는 괜찮고요. 12월 75bp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우려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분위기가 좋았었던 거는 11월 75bp 그리고 12월 50bp 이후에 좀 쉴 것이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져버리면서 다시 9월 FOMC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올 만한 그런 발언을 가장 중요한 사람인 파월의 입을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렁임이 덜 했죠. 이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첫 번째로 겪었던 이 두려움이 아니라 두 번째로 겪었던 두려움이죠. 공포 영화도 처음 봤을 때가 훨씬 무섭지 두 번째 보면 훨씬 덜 무서운 것처럼 이 공포스러운 이 분위기 두 번째로 느꼈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이 공포스러움을 딱 느꼈을 때는 무서웠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금방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의 환율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금리로 인해서 환율에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12월에도 더 올라갈 수 있고 혹은 내년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파월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9월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1% 이상 움직였을 텐데요. 그 퍼센트가 0.5% 미만의 변동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BOE도, 그러니까 이 영국도 안정됐고요. 이 중국도 안정돼 가고 있고 일본도 진정돼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대적인데 나머지 이 달러를 제외한 가장 주요한 통화들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환율이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런 부분 외에도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좋은 모습이죠. 낙폭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시장을 많이 치고 올라가는 힘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바닥을 다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도 장 초반 상승 이후에 상승폭 좀 축소했습니다. 아침에 10원 좀 넘게 올랐었거든요. 장중에 2원 미만으로 상승폭 사실 더 줄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6원 40전 상승한 1423원 80전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환율에 대한 상승폭도 우려감만큼 많이 상승하진 않았다. 달러의 강세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시장이 힘이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주도 섹터 없으면 시장 힘이 더 안 나는데요. 주도 섹터 최근에 분위기 가장 좋은 섹터 골라라 그러면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분위기 계속 좋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3.51% 상승했고요.
삼성 SDI도 1.93%,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3.27% 상승하면서 2차전지 관련한 이 배터리 3사들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2차전지주들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에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중국 쪽에서 빠져나온 미국계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사실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사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1번은 국내 시장이 굉장히 실적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만 상승폭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 국내 투자자들도 알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는 이유는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환율 상승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을 둔 거거든요. 환율이 지금 1,300, 1,4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전후로 1,100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200원대 혹은 1,300원대까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한 차익으로 한 10% 정도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지수도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고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을 했고, 이런 분석들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치고는 자금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자금이 일부는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자금은 당분간은 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이런 부분들이 이 국내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작용을 하고 국내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자금은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만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국내 시장은 여전히 환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그리고 기업들은 실적이 가장 중요한, 특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FOMC가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또 안심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조금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함께 내일장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환율을 계속적으로 사실은 잘 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 환율, 미국 시장 환율도 있지만 이 영국에서의 BOE 통화정책회의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별로 안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환율의 움직임, 이 정부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정부의 개입들이 좀 있죠. BOE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이 파운드와 위안화, 엔화, 정부에서 살짝 개입하고 있죠. 이런 환율의 움직임들 중요한데, BOE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10월 ISM 서비스업 PMI인데, 물론 제조업만큼 중요한, 제조업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PMI가 사실 너무 좋게 나와도 부담입니다. 지금 너무 좋게, 차라리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실업률도 좋고요, 지금.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많이 나빠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서비스업 PMI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정도로 나올기를 좀 기대하면서 서비스 PMI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시장은 좀 편안해졌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제한되긴 했지만 하락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조금 편안해진 시장이다라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그럼 어떤 종목 찾아야 되느냐? 실적 말씀 매주 드립니다만,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 혹은 향후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대표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하는 섹터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죠. 2차전지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포트폴리오에 항상 좀 많이 담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성장한다, 실적이 향후에 좋아진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향후에 좋아지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주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4대 은행주들, 특히 은행주들까지 실적에 방점을 찍으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의 증가라든지 턴어라운드 이런 게 아니라 매출액 성장, 외형 성장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이유는요? 시장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사실은 좋지가 않고요.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건데요. 이렇게 침체가 올 때에는 투자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이 남들이 안 좋을 때 성장하는 종목이 좀 더 좋아 보이죠.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 때 투자 자금은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면 특정 섹터들로 자금이 좀 더 몰려서
비중이 늘어나는 이 비중으로 투자가 될 텐데요. 이 투자가 될 때 방점을 찍는 건 영업이익률보다는 매출액의 성장,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시고 매출액이 성장하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하는 종목에 좀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라리 이럴 때는 경제지표가 약간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에 있어서는 실적을 기준으로 외형 성장, 이 매출액이 커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절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 진짜 쉬운 진단에서는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영 운용역과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두 분이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